지역의사제도는 사실 새로운 제도는 아닙니다. 과거에도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의사를 배치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의사 부족 지역에 근무하는 대신 병역 의무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사 부족 지역에 근무하는 대신 학비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사 부족 지역에 근무하는 대신 시험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이들 중 유일하게 성공을 거둔 방식은 첫 번째 방식, 즉 공중보건의사제도일 것입니다. 1979년에 도입된 이 독특한 제도는 신체 건강한 모든 대한민국 남성이 지는 병역의 의무로 인해 가능했습니다. 농어촌 의료 취약 지역에서 3년간 의사로 근무하면서 병역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많은 남성 의대생들에게 돈을 벌면서 의료 서비스 제공 경험을 쌓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1992년부터는 전문직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최근 의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서 학생들 중 군필자 비율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대생 중 여성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공중보건의 공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 최근에는 의학전문대학원이 사문화되면서 이러한 감소세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결합한 방식은 앞서 논의한 두 번째 방식과 세 번째 방식을 섞는 것입니다. 지방 공공의대의 선발 방식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지만 일반 의대와 다른 전형을 통해 선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 의대의 경우 몹시 경쟁적인데 그것보다 덜 경쟁적인 전형을 통해 지방 인재를 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학비가 전액 면제되기 때문에 재산이 없거나 차입 능력이 없는 유능한 학생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거나 차입 능력이 없는 유능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는 아주 훌륭한 생각처럼 보입니다. 사실 차입 제약을 해소해 줌으로써 노동 희소 지역에 노동을 공급하는 제도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예컨대 미국 정착 초기 백인 채무노예 제도가 그렇습니다. 17세기 유럽은 사람이 많고 경작할 토지가 희소했던 반면 영국령 식민지였던 미국은 광활한 토지를 경작할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당연히 아메리카로 건너가고 싶어 했던 유럽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문제는 대서양을 횡단하는 데 드는 엄청난 비용이었습니다. 이주를 원하는 백인들은 부자가 아닌 데다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차입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백인 채무노예 계약입니다. 아메리카 농장주가 대서양 횡단 비용을 대신 지불하고 유럽의 백인은 그 비용을 상환할 때까지 농장주의 농장에서 일해야 하는 계약입니다. 다시 말해 노동을 담보로 하는 채무 계약인 셈입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혁신은 백인 채무 노예들이 흑인 노예들에 의해 대체될 때까지 영국령 미국 식민지의 노동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채무 노예제는 19세기 중반 노예제도가 폐지되면서 다시 등장했는데 아시아인들이 남미의 사탕수수 농장주에게 노동을 공급했습니다. 이 제도는 1917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공의대를 통한 지역의사제라는 것이 채무노예제도와 구조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제도의 공통점은 노동이 부족한 특정 지역에 노동을 동원하는 메커니즘이며 미래의 노동을 담보로 하는 채무계약이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노동을 공급하려는 사람의 차입 제약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특정 지역에서 노동을 공급하도록 강제하는 계약인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계약이 될 수 있지만 사실 두 계약 당사자가 서로 동의한다 하더라도 직업, 거주지 선택과 같은 시민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소지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21세기 한국 사회에 차입 제약 같은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차입 제약이 존재하더라도 10년간 지방 근무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학비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기회비용은 금전적인 지출이 아니고 도시 거주를 포기함에 따르는 결혼시장, 자녀의 교육 투자, 생활 만족도 등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으로서 수도권과 지방 간 의사의 임금 차이로 추론해 보건대 막대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제도 시행 이전인 1976년에 특정의무 지정의사제도라는 것이 시행되었습니다. 국시 불합격자에게 2년간 특정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조건부 의사 면허를 주는 제도였습니다. 45년 전에도 이미 지방 근무에 따른 비용으로 인해 지원자가 부족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주민들의 수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국시 불합격자에게 진료받길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중보건의사제도 도입 이전에 실시된 또 다른 제도는 1977년에 도입된 공중보건장학제도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채무노예제도인데 장학금 조기 상환을 통한 계약 파기가 빈번했고 근무지에 따라 신분과 봉급이 달라지면서 의사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당연히 의사들이 벽오지 근무를 기피했고 공중보건의와 달리 책임감도 부족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벽오지에서 의사 수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장학생들이 이류 의사로 낙인찍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이 제도는 1996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최근 공중보건의 공급이 감소하면서 이 제도가 2019년에 부활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등록금과 생활비 등 1인당 최대 연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 동안 지원받은 기간에 비례해서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의무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 지원자 8명, 2020년 지원자 4명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했다는 사실은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제도 설계 자체가 학생들의 차입 제약을 전제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없는 제약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의료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 해소의 궁극적인 대안은 지역 차별 수가 또는 원격 의료일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